인간 이해가 필요한 이유. 성격 심리학이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 2부 내용이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다. 아들러의 인간 이해의 원서 제목인 멜슈켄티니스를 직역하면 자기와 타인에 관한 이해라는 뜻이다. 인간관계를 떠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이해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목표로 하는 성격에 다가서는 일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들러의 인간 이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불손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른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는 매우 어렵다. 행동의 목적에 대해서도 본인은 거의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이 더 잘 알 때도 있다. 아들러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허해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아이들의 교육에서 가져온 인용문도 한번 살펴보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해가 심오했던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기둥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아폴론의 식탁이 쓰여 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리라.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면 굳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탁을 기둥에 써놓진 않았을 것이다. 성격 심리학을 읽다 보면 인간에 대한 아들러의 통찰이 매우 심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이사이 마치 내 이야기 같아서 눈을 감고 싶어지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들러의 글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낸다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필요성을 깨달음으로써 성격을 바꿀 용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들러의 인간 이해가 미국에서 밀리언셀러가 되었을 때 유서 깊은 출판계 정보지 퍼블리셔스 위클리에 게재되었던 전면 광고를 소개한 다음 일장으로 넘어가려 한다. 당신은 열등감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겁쟁이인가요? 오만합니까? 선정적입니까? 운명을 믿나요? 이웃을 이해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나요? 당신 자신과 하룻밤을 함께 하세요.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모험을 떠나세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의 올바른 곳에서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이 될 것입니다. 챕터 1. 허영심, 질투, 미움. 공격형은 자기중심적이다. 공격형 성격의 특징. 아들러가 공격형이라고 분류한 성격부터 살펴보자. 허영심이 강한 성격, 질투가 심한 성격, 미움과 저기로 가득한 성격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들러는 공격형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타인에게 적대적이며 때로는 비난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 가장스럽게 강한 척한다. 이런 성격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적대적이고 관심이 자기에만 향해 있다. 기저에 깔린 것은 나약함과 열등감이다. 그것을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실제 이상으로 크고 강하게 보이려 애쓰다 보니 때때로 다른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허영심이 강한 성격. 실제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은 욕심. 나는 허영심이 강하다. 허세를 부리는 성격이다. 싶은 사람은 스스로와 비교하며 읽어보기 바란다. 허영심이란 한마디로 실제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저 위로 향하는 선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 한다. 다른 곳에서 아들러는 저 위로 향하는 선을 우월성 추구라고 표현했다.
둘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열등감이라고 표현했다. 아들러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월성 추구와 열등감은 표리관계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라는 한정사가 붙는 추월성 추구에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칠판 지우개를 던지던 소년의 이야기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뒤에서 칠판 지우개를 집어 던졌다. 그런 행동을 일삼아서 교장 선생님이 소년을 몇 번이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칠판 지우개 던지기는 계속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아들러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의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는데 계속 칠판 지우개를 던지네요. 여기에 아들러는 이렇게 답했다. 선생님에게 칠판 지우개를 던진다고 주의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더더욱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그 소년과의 상담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당시에는 이런 상담 방식에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사람 앞에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들러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으리라 주장했다. 아들러는 소년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학생은 몇 살이지? 10살이요. 10살? 10살 치고는 작은 편 아닌가? 도발적인 말이다. 소년도 발끈해서 아들러를 노려보았다. 나를 좀 보렴. 나도 40살 치고는 작은 편이지? 아들러의 덩치가 작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들러는 어휘를 신중하게 고르며 이렇게 표현했다. 몸집이 작은 우리는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칠판 지우개를 던졌지? 아들러는 몸집이 작은 너라고 하지 않았다. 소녀는 눈을 내리깐 채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자, 나를 보렴. 내가 뭘 하고 있지? 아들러는 소년 앞에서 까치발을 디뎠다. 까치발을 디뎌서 몸을 부풀렸다가 다시 힘을 빼고 원래대로 섰다. 소년에게 말하는 동안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겠지? 소년이 울려다보자 아들러는 이렇게 설명했다. 너는 실제보다 크고 세 보이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 그러니까 권위에 반항해야만 하는 거야. 여기에서 권위란 학교나 선생님일 것이다. 선생님에게 칠판 지우개를 던져서라도. 이것이 바로 허영심의 한 예이다. 실제 모습보다 크고 뛰어나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아들러는 이것을 허영심이라고 생각했다. 아들러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저 위로 향하는 선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이때 드러나는 우월성 추구는 더 이상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양상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서 실제보다 더 커 보이려는 까치발을 디딤으로써 성공과 우월성을 얻으려는 심리는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남을 깔아뭉개면서까지 우월감을 느끼려는 이유. 또 다른 예도 있다. 아들러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버딘 대학에서 나흘간 집중 강의를 한 적이 있다. 67살의 아들러는 이 나흘 동안의 강의를 끝낸 후 심근경색으로 도래한 세상을 떠났다. 생애 마지막 한때를 에버딘 대학에서 보낸 셈이다. 에버딘 대학에서 맞은 첫째 날 저녁이었다. 아들러를 초청한 에버딘 대학에서 인사하러 온 렉스나이트 교수와 막 호텔 로비 소파에 앉은 순간 한 청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두 분이 심리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두 분 다 내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맞히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내가 심리학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이렇게 묻는 것이다. 선생님은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중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그것을 알 리가 없다. 심리학자라고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과연 그런 질문을 던진 학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상대방, 즉 나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아들러는 이것을 가치저감 경향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
혹은 자기가 실제로 뛰어나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우월감을 얻고자 한다. 아들러는 이런 경향을 가치저감 경향이라고 표현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중인지 아시겠죠?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은 한결같다. 아니, 나는 학생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럼 학생은 거의 경멸에 가까운 표정을 짓는다. 지금껏 나는 이따금 이런 경험을 해왔다. 불쑥 다가와서 두 분 다 내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맞히지 못할 것입니다. 말했다니. 에버딘의 그 청년도 가치저감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이트 교수는 매우 당황했지만 아들러는 그 젊은이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자네에 관해 한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듯한데 자네는 허영심이 매우 강하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낯선 두 사람이 있는 소파에 다가와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은 허영심이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 아닐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몹시 신경 쓴다. 아들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청년의 허영심을 꿰뚫어 봤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 허영심이 강한 사람의 이면에는 극심한 열등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는 뛰어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려는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야단칠 때도 이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아들러는 일하는 상황을 제1경기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제1경기장을 벗어나 제2전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 하는 상사들이 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에서 야단침으로써 부하 직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